네, 지난 시간에 게시판 모듈 테스트까지는 했고요. 이거를 웹 모듈로 붙여서 JWT 토큰으로 시큐리티를 태워서 테스트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전에 저희가 그 모듈을 많이 정리해 놨기 때문에 어, 작업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테스트들 한번 쭉 돌려보고요.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하라고 하고 그 사이 한번 모듈을 그냥 만들겠습니다.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요. SP 보드 웹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시판 테스트 웹이라고 하고요. 이 웹들은 다 SEC 웹 디렉토리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럼벅과 웹을 쓸 거고요. 템플릿 엔진은 UI를 안 만들 거니까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시큐리티와 몽고DB를 써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혹시 JPA나 뭐 MySQL, 오라클 이런 쪽으로 테스트 해보는 게 불가능해서 이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몽고가 개발을 테스트하기에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쓰고 있는데요. 원래 몽고 개발은 올해부터 했지만 테스트에 몽고를 쓰기 시작한 거는 최근인데요. 생각보다 매우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오는 유튜버들은 몽고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고요. 뭐부터 테스트해야 될까요? 먼저 테스트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메이분이 추가가 안 됐네요. SP 보드 웹이 추가가 됐고요. 테스트 하려고 하는 내용은 웹에 보드 쪽에다가 넣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보드 인테그레이션, 보드 컨트롤러에 대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또 다른 테스트 클래스는요. 보드 컨트롤러의 코멘트를 테스트하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겁니다. 왜 두 개의 클래스를 분리해서 테스트하냐면요. 제가 시나리오를 조금 먼저 작성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들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저 1이 게시물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올린 글이죠. 유저 1이 이 테스트 시나리오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요. 유저 1이 게시글을 하나를 올리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올렸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보통 whe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저 1이 자신이 쓴 글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유저 1이 자신이 글을 썼는데 유저 2가 와서 삭제를 하려고 하면 삭제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를 자동으로 좀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죠. 그리고 유저 1이 자기가 올린 게시글을 수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사람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라고 해보죠. 당연히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코멘트를 별도로 테스트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요. 이 클래스 테스트의 기본 베이스가 유저 1이 글을 쓰고요. 게시글을 올리고 유저 2가 댓글을 단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저 2가 게시글에 댓글을 단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유저 2가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삭제 기능만 줬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보고기 두려워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자신만 삭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게시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삭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글을 내리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은 없으니까요. 삭제를 막을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내렸을 때 이게 세 번째죠. 이게 2-1이고 리스트를 서머리로 내렸을 때 댓글의 개수가 댓글을 달면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업을 해놓고요. 이 테스트를 만족하기 위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웹의 컨피그
폴더를 만들고요. 패키지를 만들고요. 여기에 security config를 만들어줍니다. extends 웹 security configure 어댑터를 extends 하고요. enable web security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authentication manager 빌더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인증. 유저 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을 할 거죠. 당연히 아직 이게 와이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디펜던시를 해줄 게 많죠. 먼저 유저 어서리티 모듈을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SP 보드 모듈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SP security JWT security라고 있었죠. JWT security도 가져와야 되고요. SP라는 걸 자꾸 앞에 붙이는 이유는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웹 유틸도 가져와야 됩니다. 페이징 테스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미리 좀 땡겨와야 되는 게 유저 어서리티에 땡겨와야 되나? 타입의 테스트 자료를 스코프 테스트로 가져오고요. 보드도 가져오고요. 시큐리티도 테스트 클래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쪽도 테스트 자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스캔하는 베이스 패키지를 컨피그를 설정을 해주고요. 웹 디렉토리도 스캔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큐리티 유저 서비스가 아마 자동으로 required as constructor요. 파이널 선언을 해놓으면 유저 서비스가 오토 와이어 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빈을 내줘야 되죠. decrypt 패스워드요. 패스워드 인코더는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에서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를 유저 서비스로 설정을 하고 패스워드 인코더는 패스워드 인코더로 선언을 해주면 이 사용자 테이블에 오서리티로 패스워드를 인코딩 해가지고 검증을 해주는 준비가 끝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요. 시큐리티 부분을 설정을 해보면 그 전에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빈이 필요했죠. 검증하는 코드는 저희가 짜지 않고요. 스프링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빈을 씁니다. 그게 처리해주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필터 쪽은 CSRF는 디세이블 시켜버리고요. 세션 매니지먼트는 세션은 스테이트리스로 선언을 하고요. 스테이트 관리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파이널로 하겠습니다. JWT 로그인 필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요. 몇 가지가 더 필요했죠. 좀씩 생각이 나는데요. JWT util이 있고요. 그리고 JWT SP, JWT properties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컨스트럭터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또 하나가 있었죠. 오브젝 매퍼는 이걸 굳이 컨스트럭터에서 꼭 안 줘도 생성해서 써도 되는데요. 혹시 나중에 그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를 공통으로 써야 될 상황이 있을까봐 항상 그 오토 와이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프로퍼티즈를 받아서 생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를 받아주면 로그인 필터는 오센티케이션 매니저와 유틸과 매퍼가 필요했죠. JWT 유틸과 오브젝 매퍼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JWT 체크 필터는 오센티케이션 매니저와 유저 서비스와 아마 오브젝 매퍼가 필요했나요? 오브젝 매퍼가 아니라 JWT 유틸 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d 필터로 로그인 체크 필터를 먼저 달고요. 그 다음에 add 필터에 체크 필터를 달겠습니다.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가 달고 있는 필터이고요. 컨트롤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테스트 하려면요. 보드 컨트롤러라 해서 퉁쳐서 만들겠습니다. 레스트 컨트롤러이고요. 리퀘스트는
리퀘스트는 보드라는 URL을 선언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SP 보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args 파이널은 자동으로 와이하겠습니다. 보드 서비스가 먼저 세이브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보드가 있으면 보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세이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요. 내가 세이브죠. 세이브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일단 이건 포스트 매핑으로 세이브를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리퀘스트 바디로 받아서 세이브를 하겠죠. 보드를요. 그리고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프리 오서라이즈를 줘야 되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is authenticated로 게시 로그인 한 사람만 세이브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자신이 쓴 저장인 경우에는 자신이 쓴 경우에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그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로부터 누가 로그인한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삭제하는 거를 주겠습니다. 보드 아이디를 주면 삭제가 되는 거죠. 딜리트 매핑을 하는데요. 보드 아이디를 주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패스 베어리어블로요. 보드 아이디를 받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유저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널로 해놓고요. 좀 더 고민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 게시물을 올렸으니까 삭제도 가능하겠죠. 아니죠. 게시물 올렸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댓글을 달 때는 코멘트를 애드를 하는데요. 이때는 풋매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보드 밑에 보드 아이디를 주고요. 코멘트에다가 코멘트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당연히 패스 베어리어블로 보드 아이디가 올 거고요. 코멘트는 몇 글자가 올지 모르겠으니까 리퀘스트 바디로 코멘트 스트링을 넘겨주면 코멘트를 남기면 코멘트를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리무브 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도 딜리트 매핑을 할까요? 삭제니까요. 보드 아이디로 코멘트에 대해서 코멘트 아이디를 가지고 삭제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패스 베어리어블로 보드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코멘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한번 해봤는데도 어렵네요. 차근차근 구현을 해보면요. 이때 프리오서라이즈 쪽에서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테스트 플로우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TDD로 하네요. 정말로. 스프링 부트 테스트의 웹 인바이러먼트를 랜덤 포트로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유저1이 게시글 올리고 유저2가 댓글을 다는 거라서 어드민이라는 개념은 현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이 테스트 코드 쪽에서요. 테스트에 유저 어드민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거를 잠깐 보면요. 이 부분에서 이 상황은 유저와 어드민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2명의 유저가 필요한 거니까요. to 유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1과 유저2가 있는 상황인 거죠. 둘 다 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이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더 써내려 가죠. 그러니까 블레 클래스로 돌아가서요.
지금 우리는 두 명의 사용자 유저 1과 유저 2가 로그인한 등록된 상황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요. 두 사람 중에 유저 1이 게시글을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prepare는 two users 하고요. 두 명의 사용자를 준비한 다음에 유저 1이 먼저 게시글을 올려야지. 코멘트 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와 있지? 이거 자르고 싶네요. 네. 이 상황에서 유저 1이 게시글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prepare SP 보드 테스트 헬퍼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드를 만들 수 있지요. 네, 누가 만드냐면 유저 1이 타이틀과 컨텐츠로 게시글을 날릴 겁니다. 그러려면 유저 1의 토큰이 필요하죠. 유저 1이 유저 1으로 1, 2, 3 로그인을 해서 토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 보드를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액세스 토큰으로요. 이때 보드를 넘겨서 가져야 되니까 오센트 헤더 엔터티 말고 포스트 헤더가 필요합니다. 바디에 실어갈 객체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오센티케이션 헤더를 가지고요. 리퀘스트 레스트 템플릿으로요. 포스트 per 엔터티를 하면 익스체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냥 URI에 보드를 세이브 하는데 HTTP 메소드는 포스트로 가고요. 헤더를 이렇게 달아서요. 보드로 리스판스를 받는 거죠. 당연히 어서트가 돼야 되는데 리스판스의 스테이터스 코드는 200이 와야 되고요. 잘못했나? 그리고 그 보드에 게시를 하고부터 했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받은 보드를 리스판스에서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게시글을 조회해가지고 이 게시글이 보드하고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단 세이브부터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웹 인바이러먼트는 랜덤 패드로 구성을 하고요. 이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면 로그인까지는 잘 될 텐데 다 돼버리네요. 예. 그냥 게시글이 조회가 됐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같죠. 그럼 정말 게시가 됐는지를 보려면 페이징을 해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아무나 게시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인 거죠. 먼저 보드에 보드 아이디가 없거나 만약에 보드에 보드 아이디가 있다면 라이터 아이디가 유저의 유저 아이디랑 같아야지만 됩니다. 이게 이 프리오소라이즈를 써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보드를 쓴 사람이 보드 아이디가 만약에 없다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로컬에서 내려준 사람이 썼다라는 걸 신뢰할 수 없죠. 믿을 수 없죠.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set writer를 유저 아이디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새 글을 작성한 경우에
그리고 세이브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회를 하려면 리스트 조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레스트 리스판스 페이지로요. 보드 서머리 SP 보드 서머리 객체를 내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리퀘스트 파람으로요. 디폴트 밸류를 일로 한 페이지 넘과 페이지의 사이즈 디폴트 값을 10으로 한 사이즈 값을 주면은 넘겨줄 수 있을 텐데요. 리퀘스트 레스트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가져와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보드 서비스에서요. 리스트의 페이지 넘과 사이즈로 가져온 거를 레스트 리스판스 페이지 객체로 바꿔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겟 매핑이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내려달라고 할 때 내려줄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authorize가요. authenticated인 경우에만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 전체적으로요. 폐쇄적인 상황이죠 현재.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요. 보드 컨트롤러, 보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에서 유저가 게시한 글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저 1이 다시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그 리스판스를 가져올 건데 레스트 템플릿으로 익스체인지로 URI를 보드 리스트를 그냥 페이징 없이 임자 없이 메소드는 개수로 그리고 버스 헤더는 토큰을 가지고 일단 스트링으로 받겠습니다. 페이지 객체는 객체로 받기가 어려워서요. 스트링으로 받아서 제대로 리스판스가 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레스트 페이지로 SP 보드 서머리가 페이지 객체로 오는 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건 참 코드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매번 해왔던 것처럼 assert equals로 페이지의 사이즈가요 1인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보드 SP 보드 테스트 헬퍼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보니까 assert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인스턴스 메소드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assert들은 다 스태틱으로 선언을 해도 무방합니다. 확인만 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assert를 보드를 해주는데 내가 받은 페이지에서 컨텐츠에 첫 번째 놈을 그러니까 유저와 이건 유저 1이 쓴 거죠. 그리고 타이틀이랑 컨텐츠를 쓴 거요. 겟제로가 SP 보드 서머리구나. 아이고. assert 보드 서머리로 테스트를 하면은 네. 그쵸. 보드 서머리니까 서머리 객체를 보드에서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네요. 네. 이 서머리가 그러니까 이 네. 이 보드에 코멘트는 연계겠죠. 이게 되는지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마다 조금씩 코드가 저도 달라서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오류가 났는데요. 오류가 난 이유는 이 지점에서 났고요. 널 포인터가 났습니다. 예,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유저 객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this.board에다가 라이터는 누구냐면 유저 1이 썼었어 라고 미리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글이 잘 쓰여졌고 리스트로 가져왔을 때 잘 확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무브죠. 삭제를 하려면 아규먼트가 일단 로그인은 해야 되고요. 유저가 삭제를 하려면 일단 가져와야 봐야 되겠죠.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삭제 글을 누가 먼저 다른 브라우저로 삭제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던지면 안 되고 옵셔널하게 던져야 되겠죠. 없을 수도 있어 라고 보드 서비스를 통해서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보드 아이디고요. 그래서 보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드를 넘겨주면 되죠.
그 전에 삭제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유저가 보드의 라이터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랑 같으면 삭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삭제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죠? 예.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면 게시자 유저1이 게시글을 올렸기 때문에 게시자가 삭제를 요청을 합니다. 유저1이 내가 쓴 글 좀 다시 보드에다가요. 겟매핑이 아니라 딜리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딜리트를 할 때 보드 아이디를 패스 베리어블로 넘겼네요. 네. 이것도 좀 바꿔버릴까요? 일단 바꿔버리죠. 별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유저 URI를 그냥 패스를 바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args를 받도록 하면은 이게 되나요? args 하나만 받겠습니다. args를요. 네. 그래서 착각했네요. args를 받고요. 여기서도 패스에 args를 적용을 해서 포맷을 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URL을 주는데 보드에 보드 아이디를 줘서 딜리트로 매핑을 해서 달라고 하면은 SP 보드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리스판스는 허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드도 내가 지우고자 하는 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저1이 만든 거였고요. 타이틀에 컨텐트라는 내용의 보드였죠. 그래서 유저1이 자신의 글을 삭제하려고 하면은 삭제 리퀘스트가 날아가서 삭제가 되고 내가 쓴 글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에러가 났네요. 어디서 났냐면 방금 만든 URI가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적절하지가 않았냐면 %s가 이게 뺐어야 되는데요. 다시 날려보면 삭제가 제대로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글은 삭제가 되는데 문제는 나는 유저1이 아니라 유저2야. 다른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접근을 해서 네가 쓴 글을 삭제하려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에러를 날려줄 걸 기대하겠죠. HTTP 클라이언트 에러 익셉션이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에러 익셉션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죠. 혹은 그 에러의 내용이 403 forbidden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날려서요. 익셉션의 객체 구조를 좀 파악을 해보면 로우 스테이트 코드가 403 디테일 메시지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레스트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둬가지고 메시지를 체크할 수가 있고 메시지 코드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단 로우 스테이트 코드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sert equals 403인데 exception에 스테이트 로우 스테이트 코드가 403이더라 하는 정도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저1이 이제 게시물을 수정을 할 건데요. 수정을 하겠죠. 세이브를 한번 더 하라는 얘기죠. 보드를요. 이 부분을 가져다 쓸까요? 테스트 3에서요. 그러니까 유저1이
로그인을 해서요. 보드에 타이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2라고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하는데 보드를 넘기는 거죠. 그럼 그렇게 넘어온 보드가 SP 보드 테스트 헬퍼가 봤을 때 그렇게 넘어온 보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드랑 같아야 되죠. 유저 1의 타이틀이 2이고 기존 컨텐츠와 같은 형태의 보드 메시지가 와야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타이틀 2로 수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유저 1이 유저 2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못한다고 해줘야죠. 이 작업을요. 그러니까 유저 2 너의 토큰으로는 보드 2 수정한 걸 세이브할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해줘야죠. 예. 여기까지 해서 보드 자체에 대한 리드 라이트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에러가 났습니다.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스로우가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을까요? 보드를 세이브 하려고 했는데 유저 2가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아봤더니요.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이런 걸 자꾸 까먹고 어떻게 됐지? 예, 시큐리티를 이네이블 안 해놨더라고요. 프리포스트 이네이블드가 true였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테스트가 다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테스트 설계가 엄청 테스트가 구멍이 많죠. 네, 대충 하는 테스트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것들은 테스트가 완료가 됐는데요. 저걸 달았더니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 생겼네요. 네, 3개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예, 보드 서비스를 안 달았네요. 보드 서비스를 달아서요. 클리어를 해줘야 되죠, 매번요. 테스트 그렇지 않으면 순서에 따라서 저게 1개가 될 수도 있고요,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실수가 많네요, 갑자기.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코멘트 쪽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 상황은 유저 1이 게시글을 올리고 유저 2가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것처럼 유저 1이 네, 같이 가져와야겠네요. 유저 1이 댓글을 달고요. 그럼 그 댓글에 유저 2가 로그인을 해서 유저 2가 유저 2 1 2 3으로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댓글을 다는 거죠. 댓글은 어떻게 달았냐면요. 보드 아이디로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쵸? 코멘트를 달았는데 HTTP 메소드는 푸스로 boss 엔티티 헤더에 유저 2 토큰에 유저 2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코멘트 1 코멘트 맞죠? 코멘트라고 달고 그래서 그 결과를 코멘트로 줘라 라고 했죠. 네. 그러면 그 결과 리스판스에 리스판스 2에요 코멘트가 날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단 유저 2의 코멘트라고 한다면 리스판스 2의 바디에 코멘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리스판스 2도 제대로 된 결과가 와야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조회를 해야겠죠. 달았다가는 조회를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한번 돌려보면요. 댓글까지 잘 달렸는지 확인을 해보면 댓글을 달았나요? 근데 우리가 네. 그 전에 이제 댓글을 보드로 가져와서 보면 가능하겠죠? 댓글 아직 안 달았네요. 네. TDD니까 댓글을 확인하는 코드를 먼저 짜고 에러가 날라오면 코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2든 유저 1이든 아무나 유저 2가 달았다 하더라도 유저 2가 가져오면 되죠. 댓글을 조회하면 되죠. 그래서 댓글 화면으로 갔더니 네스트 템플릿으로요. URI에 보드에서 보드 아이디로 get 메소드로요. 그렇죠. 그 get 보스 헤더를 유저 2 토큰으로 보드를 달라고 했더니 리스판스가 왔습니다. 당연히 200번 잘 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드에 RESP의 get body에는 보드가 와 있는데요. 그 보드의 커멘트 리스트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한 개의 커멘트가 달려서 와야 되는데 지금 코딩을 안 했기 때문에 오긴 왔는데 커멘트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 내용 확인하면 get does not support랍니다. get을 확인하 보드의 get 보드 아이디로 네 보드에 아이고 네 딜리트네 예 get 보드를 안 했네요. 네.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get 보드를 패스 베어리어블로요. 보드 아이디를 주면 보드 서비스에서 보드 아이디로 주는 거죠. get 매핑이고요. 보드 아이디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하고 쓰라고 해야 되겠죠.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리스판스의 바디에 코멘트 리스트는 낱널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더 필요하겠네요. 코멘트가 없으면 널이니까요. 낱널인 상태에서 개수가 한 개여야 한다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expected 낱널이지만 널이 왔죠. 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멘트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추가는 아무나 해줘도 되죠. 로그인 한 사용자니까요. 그래서 보드 서비스에서 add 코멘트를 보드 아이디에다가 누가 로그인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코멘트는 빌더로 만들어서 쓰면 되죠. set 유저 아이디가 유저의 유저 아이디고요. 유저의 네임이 유저의 네임이고요. 코멘트는 코멘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멘트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삭제도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네. 삭제는 뭐 없는 걸 삭제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보장 못하는데 보드 서비스로 먼저 find 보드를 했을 때 일단 보드가 게시글이 있어야만 되죠. 그러면 네. 보드라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보드에서요. 만약에 보드에 코멘트 리스트가 널이면 뭐 그냥 보드를 넘겨줘도 되고요. 지울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코멘트를 일단 얻어와야 될 것 같아요. 보드에서 코멘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스트림에서 필터를 해줘야 되는데 코멘트가 있다면요. 코멘트에 코멘트 아이디가 같은 거를 find first로 해서 가져오면 코멘트가 있고 그리고 있고요. 있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겠네요. 만약에 코멘트에 get 코멘트를 가져와 봤더니 유저 아이디가 여기도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네요. 유저의 아이디랑 같다면 그때 비로소 remove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access deni를 하는 거죠.
댓글을 생성한 사람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보드를 리턴하는 걸로, 별일 없으면요. 그래서 돌려보면은요, 원래 댓글은 잘 달려 있어야 되고요.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여전히 널이라는 거죠. 애드 커멘트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 보드 아이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his, 여기에서 보드는 this 보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리네임을요. 네, 리튼 보드라 하고, 이 보드를 한 번만 썼어야 되죠. 나머지는 리스판스 받은 보드는 다 디스점 보드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려보면 이제 댓글이 잘 달려있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댓글을 삭제해야죠. 유저2가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유저2가 보드 아이디에 remove 뭐라고 했죠? add comment, delete 매핑의 커멘트 아이디죠. 그러니까 일단은 delete 매핑이고요. 커멘트에 커멘트 아이디죠. 그러니까 this.comment의 커멘트 아이디로 delete를 날려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커멘트 사이즈가 0이어야 하고요. 한번 볼까요? 이러지 말고 get 보드를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저2가 그 원인은 딜리트를 왔는데요. 딜리트 하고 나서 파인드된 보드를 넘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생각해보면 굳이 여기서 날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네, 성공 여부만 알려준다면요. 이 경우엔 true고요. 이거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 여부만 알려주고 다시 받아와서 테스트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요. equals 얘를 어쩌면 네. 뭘까요? 이렇게 하면 불린으로 받고 assert equal to get body가 true여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다시 해보면, 그게 맞다면은 이제 그 리스트를 다시 가져와서 사이즈가 0인 거를 확인을 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죠. 그러니까 댓글을 다시 가져와서요, 사이즈가 이때는 아마 있을 거고요. 댓글을 다시 받아와서 바디에 커멘트 사이즈가 0인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저2가 단 댓글을 유저1은 삭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1이 접속을 해서 유저1의 토큰으로 딜리트 해줘 한다면 HTTP 클라이언트 에러가 날라올 거고요. 그 결과는 exception인데 그것의 로우 스테이터스 코드는 403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얼핏 보니까 제가 뭔가를 빠뜨린 것 같던데요. 방금 그 코드는 여기서 날아간 거고요. 이런 것들도 다 프리오소라이즈에서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서머리 리스트를 가져오도록 했죠. 유저1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머리 리스트 가져온 코드는 댓글 조회하듯이요, 여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유저1이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페이지에서 사이즈가 1이다 하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끝내긴 했는데요. 예, 보드에 글을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또 남기고 하는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컨트롤러 UI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큐리티 설정을 해서 그 설정들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테스트, 유닛 테스트를 하려면 모두 케이스가 되게 많겠죠. 에러 날 수 있는 구멍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채워 넣어서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에는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토큰을 갱신받아서 조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